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용산 CGV 아이파크몰에 있는 CGV입니다. 건국전쟁 영화를 막 마쳤고요. 그리고 함께 영화 보신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김덕영 감독님 모시고 이렇게 계단에 섰습니다. 먼저 저 우리 김덕영 감독님한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 날씨도 굽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그 대담을 저 우리 감독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님 인사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만든 김덕영 감독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는데 감독님은 저거 제작할 때 혹시 안 울었어요? 요즘 이제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관객은 극장에서 울고 감독은 영화 만들면서 울고 아이고, 그렇다고 그러세요? 합니다. 예. 예.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좀 울컥하셨어요? 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가 런승만이다 무슨 뭐 심지어는 독재자 살인마다 온갖 네. 비난의 수식어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는 순간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좀 슬펐던 거는 한성 감옥에서 그분이 이제 1905년에 갇히면서 네. 그 죄수들과 같이 지냈던 네.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한 40명 정도의 죄수들 가운데서 같이 이제 전도도 하시고 네. 그 당시 콜레라가 이 감옥에서 돌았던 거예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병자들도 간호하고 뭐 그런 거. 야, 이 대단한 헌신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몰랐거든요. 사실. 그때 5년 7개월 감옥살이한 그렇지, 기간이 5년 7개월 있었죠. 네, 그래요. 이 촬영 중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막 또 도착하셨어요. 꽃다발은 저한테 주시려고? 우리 박사님은 공부하시 아니 우리 감독님부터 먼저. 감독님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감사합니다. 한 것도 없이 얼떨결에 감독님 덕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대단해요. 자료 같은 거. 네, 네. 하신 게 너무 대단하고. 그래요. 네. 자료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하셨어요?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료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들은 이제 글로 기사를 쓸 수 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은 단순한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들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굉장히 미국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민들이. 예, 그분 덕분에 조금 수월하게 찾았어요. 근데 한 3년 반 정도 찾았으니까 네. 적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도. 네. 근데 이 영화를 쭉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아주 그 몹쓸 사람, 파렴치한 사람, 독재자, 살인자 막 이렇게 이제 왜곡해 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중요한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영화 첫 장면에 3.15 부정선거의 실제 책임자는 아니다. 이 대목부터 시작해서 네네. 또 6.25 전쟁 때 한강다리 국민들 죽으라고 도망가면서 폭파시켰다는 이런 정말 그 잔혹한 거짓말이죠. 네네.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그 포인트들은 우리 감독님이 이제 딱 설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단순한 이승만 대통령의 연대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를 갔다가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승만의 삶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게 기록이 되고 구성만 되면 네. 마치 그 안에서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이제 모든 영웅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올라갔다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한 번 또 부활하는 이런 약간 드라마틱한 예.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은 그런 영웅과 신화적인 어떤 그 레토릭한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것은 사실 그걸 조금 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구성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런승만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충격받을 줄 몰랐어요. 심지어 지금 4.19를 잘 아는 386 세대들도 네. 이승만 대통령이 4월 19일 4.19 이제 그 의거가 일어났고 네. 4일 후에 4월 23일 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네. 그 총에 맞고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손을 잡고 학생들 만나서 미안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어쨌든 부상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만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처음 본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장면 영화에서 보셨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예. 거기에 어떤 거짓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건 사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뇌와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아주 응축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은 그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조병옥 야당 후보가 갑자기 미국에서 죽는 바람에 선거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그냥 무투표 당선이다. 그렇죠.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선거를 했겠냐라고 하는 대목부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교과서에 뭐라고 네. 기술되어 있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고성욱 박사님 얘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냥 뭉뚱그려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사악하게 표현을 해서 이승만이 모두 기획을 했다. 그래 말이에요. 예.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네. 3.15 부정선거에 대통령의 후보인 상대당 조병옥 박사가 사망을 했는데 네. 무슨 부정선거를 한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제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사실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인기 면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좀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자꾸 독재다 족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학생들을 4일 만에 병원에 찾아가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눈물 짓는 네. 그런 독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르코스가 쫓겨나서 같은 하와이에서 뭐 이 엄청난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그 장면과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잠깐 한 달 정도 휴양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못 돌아오셨는데 그것을 딱 대조해서 영상으로 보여준 대목에서도 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사실은 마르코스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은 사실은 주소가 원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키키가에 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하와이에 가서 마르코스 저택은 처음 알았어요. 대략 한 2.5km,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와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바다 전경을 볼수록 조망이 더 네, 넓을수록 조망이 비싸죠. 굉장히 비싸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 분홍색 담장이 나오는 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담장을 자동차로 한참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예. 집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를 알 수 있었고. 네? 저 카메라 보고 예, 말씀하시래. 그리고 저는 박사님이랑 여러분들 봐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다 까먹었네요. 아니 그 저택을 뺑 예, 돌아서 그 집이요. 예.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1,000억 원.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셨던 그 집은 본인 소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윌버트 초이한테 빌린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양도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하지 않습니까? 이화장을 넘긴다. 그렇죠. 아이고 참. 아니 그러면 저 우리 이인수 박사 그 조혜자 여사는 그 이화장 주인도 아니에요? 넘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네. 예. 그 이제 그걸 넘겼잖아요. 그럼 지금 이화장에 사시는 그 며느님은 어떻게? 제가 그걸 코멘트하기가 좀 곤란한데. 아마 상징적으로 네. 넘기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요. 그래서 뭐 5.16 군사정변이 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민정위안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노환으로 거의 그 병원에서 그냥 지내실 때니까 그때라도 모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그 이화장에서 그렇게 담은 며칠이라도 지내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장면에 그 운구돼 오는 그 행렬을 맞이하는 박정희 대통령 모습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역사의 인물이 되셨는데, 네, 우리 김도영 감독님 붙잡고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지금 무지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무리 짧게 한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승만의 진실을 밝혀줌으로 인해 갖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의 커다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정말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 그동안 70년 동안 묻혀져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건국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선도 남아있고 또 저희들 영화도 조금 더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좌파 영화들이 이렇게 잠식해왔던 이 문화예술계, 특히 영화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건국전쟁은 좀 돌팔매를 한 번 더 크게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이 건국전쟁을 뒤이어서 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덕현 감독님이 조금 더 나가고 싶다 그러는데 같이 나갈 거죠? 아이 그럼요. 뭐가 됐건 우리 김덕현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전쟁 네.